안녕하세요. 주민테크에서 플렉심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전자혜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3강으로 3D 모델에 로직을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를 보시면 일단 먼저 객체 특성 중에 센터투포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정 라벨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형태로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플렉심에서 대시보드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 대시보드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체 특성인데요. 지금 센터투포트라고 하는 객체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간단하게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큐에서 플로우 아이템들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물류가 프로세서 1하고 프로세서 2 두 군데로 분기가 되는데 어떤 아이템이 프로세스 2로 가고 어떤 아이템이 프로세스 3로 가야 될지 어떠한 특정 규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규칙을 지정을 해주시는 게 이 센터투포트에 해당이 될 거고요. 기본값은 first available이라고 하는 값이 기본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first available은 1번 포트부터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Q에서 프로세서 1하고 프로세서 2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트 1번, 포트 2번. 그래서 포트 1번부터 일단 확인을 해요. 그래서 포트 1번이 가능하면 무조건 1번 포트로 플로우 아이템들이 나가게 되고요. 1번 포트가 막혀 있으면 그 다음 포트인 2번 포트로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벨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스에서 플로우 아이템이 생성이 되죠. 그럼 그 플로우 아이템의 어떤 특정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U 값이라든가 프로덕트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생성되는 이 플로우 아이템의 어떤 무게값을 준다든가 하는 어떠한 라벨 값을 특정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라벨 값을 이용을 해서 논리적 로직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이 이미지에 있는 이 플로우 아이템 같은 경우는 5개의 라벨 값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아이디는 2번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패밀리는 XYZ123이라는 패밀리에 포함이 되어 있고 무게는 144. 근데 이게 그램인지 파운드인지 킬로그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처음 시작하실 때 단위를 지정을 하시잖아요. 그 단위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웍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어떤 로케이션은 어디에 있냐 하는 이런 5개의 라벨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라벨 값은 그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까지 있는데 이 대시보드는 일단 라벨과 그 포트 값들 지정하고 해서 모델링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대시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렉심에서 제가 지금 빈 파일을 하나 열어놨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와 똑같이 레이아웃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소스가 하나 있고 Q로 플로우 아이템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프로세서를 2개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종료하는 싱크를 배치를 했습니다. 얘네들을 연결을 해야 되죠. 키보드에서 A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소스에서 Q로 그리고 프로세서 1 싱크로 연결을 해주고 다시 Q1에서 프로세서 2 그 다음에 싱크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소스는 지금 지수분포 함수로 평균 10초의 간격으로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Q1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end to port라고 하는 데 보시면 first available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번 포트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요거에 1번이에요. 프로세서 1이 우선입니다. 자, 리셋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아이템이 생성이 되자마자 지금 보시면 생성이 되면 1번 포트로 가겠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1번 포트로 또 가고 그 다음에 1번 포트 비어 있으니까 다음에 생성되는 것도 1번. 요번 거는 1번이 막혀 있으니까 2번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포트가 막혀 있으면 2번으로 가고 아니면 무조건 1번 포트로만 가요. 이게 이제 send to port입니다. 그래서 이게 first available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포트 값을 한번 바꿔보기 전에 저희가 라벨을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라벨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류가 지금 무조건 그냥 한나에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물품이
원자재가 두 가지 타입이 들어온다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소스에 선택을 해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arrival 타입과 시간만 지정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트리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트리거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에 소스1이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어떤 특성 값들을 부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플러스 아이콘을 생성을 하시면 어느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로직을 지정을 하실 거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on creation, 소스에서 플로우 아이템이 생성되는 그 시점, on exit는 소스 1에서 플로우 아이템이 나가죠. 나가는 시점, 이런 식으로 어떤 단계인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 요번에 SKU 값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아이템이 생성되는 시점이니까 on creation에 플러스 마크 넣어서 데이터에 set label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제가 SKU라고 하는 라벨 값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브젝트는 아이템, 저희 플로우 아이템이죠. 그 아이템에다가 라벨을 줄 건데요. 라벨 네임을 요 쌍따옴표 안에 지금 타임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SKU라고 입력을 했는데 대문자로 입력을 했어요. 플렉심에서는 이 라벨 값에 여러분들이 값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일단 한글은 주실 수 없으세요. 특수문자 넣지 마세요. 일반 영문으로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가립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SKU라고 넣어놓고 나중에 로직을 주실 땐 대문자로 SKU를 주면 안 먹어요. 동일한 라벨이라고 인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D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동률이거든요.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지금 1에서 D 유니폼의 1,3이면 이거는 SKU 값이 1, 2, 3을 가지는 세 가지 유형이 생성이 되는데 동일한 확률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3333%로 쭉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두 개만 만들 거니까 SKU를 1,2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D 유니폼에 1,2로 바꿔요. 자, 그래서 그냥 허공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그 창이 닫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소스 1을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에 트리거에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on creation에 set label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어떻게 값을 넣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원하시면 이 set label 옆에 있는 요거 속성창이거든요. 요 속성창을 클릭을 해주시면 제가 아까 입력한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아무데나 빈 화면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창이 닫혀요. 자,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보면 스탑 정지하고 자 지금 여기 박스가 생성이 됐는데 이 박스를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 라벨에 여기 속성 창에 라벨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고 SKU 값이 1이죠. 다시 런. 자, 다음 아이템은 스탑. 자, 얘는 또 1번이고요. 얘는 2번이네요. 제가 아까 확률 분포로 넣었죠. 50대 50으로 D 유니폼 값으로 넣었어요. 그럼 동일한 확률이지만 이게 꼭 1, 2, 1, 2, 1, 2 순서로 나오는 건 아니죠. 일정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한 확률로 SKU 값이 1과 2가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라벨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라벨 1번인지 2번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 first available로 되어 있으니까 동일한 걸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1번 포트가 비어 있으면 라벨 값이 1번이든지 2번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프로세서 1으로 가고 프로세서 1이 막혀 있으면 프로세서 2로 가는 형태예요. 근데 저는 SKU 값이 더와서 자 프로세서 1의 속성 값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가공하는 이 프로세서는 프로세스 타임이 8초가 걸리는 가공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 2는 셋업 타임도 3초가 필요하고 프로세스 타임은 10초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SKU 값이 1번인 아이템은 프로세서 1으로 가기를 원하고요. SKU 값이 2번인 프로세서는 프로세서 2로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라벨 값은 1번인지 2번인지 가졌는데 이게 어떤 게 1번이고 어떤 게 2번인지를 저희가 일일이 클릭을 해서 여기에 있는 라벨 값을 확인을 해봐야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시각적으로도 어떤 아이템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트리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로직을. 그래서 프로세스 소스 1에다가 다시 한번 트리거를 더 추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를 하시면 아까 보셨던 on creation이라고 하는 옵션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on creation은 여기에 사용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플로우 아이템이 생성될 때 라벨 값은 저희가 지정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라벨만 주는 게 아니라 이 SKU 값에 의해서 컬러도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를 이용을 하셔서 비주얼에 set color by case라고 하는 옵션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값은 item.type인데요. 아이템에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해요? 이 SKU라고 하는 라벨 값을 기준으로 해서 컬러를 조정을 하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tem.SKU라고 해서 저 대문자로 썼으니까 대문자로 줘야 해요. item.SKU라는 라벨 값에 의해서 구분을 하는데 컬러는 오브젝트는 어디예요?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에다 주고 값은 뭘로 주냐 하면 컬러다 from 팔레트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들마다 컬러 팔레트들이 있잖아요. 그 컬러 번호에 의해서 컬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KU 값이 1번이면 플렉심에서 제공하는 컬러 팔레트 1번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적용이 되고 SKU 값이 2번이면 2번 컬러 값을 가지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해보면 자 빨간색 자, 정리해 보시면 얘는 SKU 값이 1번이겠죠. 초록색이 2번 컬러거든요. 2번은 초록색 선택해 보시면 SKU 값이 2번인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매칭이 됐는데 다시 실행을 해 보시면 초록색도 이쪽으로도 가죠. 포트가 안 막혀 있으면. 근데 저는 무조건 지금 보시면 둘 다 아까 방금 전에 둘 다 초록색 두 개가 지나갔었어요. 그래서 아이템으로 SKU 값이 1번인 건 1로 가고 SKU 값이 2번인 건 프로세서 2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Q1에서 이 send to port라고 하는 게 지금 first available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조건 값을 적용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하셔서 얘는 뭘로 할 거냐 하면 제가 포트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포트 번호잖아요. 1번 포트, 2번 포트인데 포트 바이 케이스로 줘서 똑같아요. item.sku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디폴트는 지금 무조건 1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경우의 수를 줄 거기 때문에 이 플러스 마크를 클릭하셔서 두 개를 넣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1번인 거는, 그러니까 SKU 값이 1번인 거는 포트 1번으로 가고, SKU 값이 2번인 거는 2번 포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번 포트로 입력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간색은 무조건 프로세서 1으로 가야 되고, 초록색은 무조건 프로세서 2로 가야 되는 거죠. 런을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면 빨간색 1번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2번, 빨간색 2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구분돼서 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시죠. 자, 이 경우에 지금 보시면 포트 1이 비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빨간색 박스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어온 게 초록색 박스다 보니까 2번 프로세서가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으로 못 가고 대기 중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로직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델링까지 다 끝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시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시보드인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차트라든가 그래프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러한 형태로 만드실 수 있는 게 이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객체 통계, 그러니까 각각의 플렉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3D 오브젝트는 자기의 활동 기록을 자체적으로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대시보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신 형태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델 출력 지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 스루풋, 컨텐츠, 스테이트 타임 네 가지 타입이에요. 그래서 스테이트는
현재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작업 중인지, 유틸리티 중인지, 아이들 타입인지 아래쪽에 있는 요 스테이트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일단 스루풋은 처리량에 해당이 될 거고, 컨텐츠는 현재, 그러니까 그 Q라든가 하는 거에 해당이 되겠죠. 현재 이 오브젝트에 몇 개의 플로우 아이템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개수를 컬렉팅 하실 수 있는 게 이 컨텐츠에 해당이 될 거고요. 스테이 타임은 체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대 공정 시간, 뭐 최소, 최대, 뭐 대기 시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한 그 체류 시간을 뽑아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방금 전에 모델링한 그 데이터에서 대시보드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일정한 로직을 줘서 모델링한 객체인데, 자, 여기에 대시보드를 추가하시는 방법은 이 위쪽에 툴바에 보시면 여기 대시보드라고 있죠. 그래서 대시보드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저희가 대시보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빈 대시보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대시보드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Q1의 물량이 그러니까 플로우 아이템들이 여기에 와서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태티스틱 해당 대시보드에다가 이 차트를 만드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는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플렉심에서 제공되는 모든 라이브러리는 자기의 객체 활동을 저장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했는데 컨텐츠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특성창에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인풋 6개, 아웃풋 5개. 그리고 현재 컨텐츠 수량이죠. 현재는 제로고 최소 제로, 맥스 2개, 평균 0.21개. 그 다음 스테이 타임, 머무는 시간이 최소 0초, 맥스, 에버리지. 이렇게 해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체류 타임을 뽑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스테이 타임을 뽑고 싶은 거니까 스테이 타임에 있는 요 앞정 아이콘 메뉴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거를 대시보드에다가 추가를 할 건데 어떤 형태로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테이 타임을 예를 들어 제가 테이블 타입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자, 그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요 대시보드를 클릭을 해보면 이쪽에 대시보드에 있는 요 그래픽 창에 보시면 Q1이 오브젝트의 Q1이 이미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 타임이어서 평균, 최소, 최대 시간이 있죠. 최소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0초겠죠. 오자마자 바로 갈 거니까 최소 타임은 필요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리셋을 하면 이렇게 스테이 타임 Q1에 대해서 평균 소모 체류 시간, 최대 체류 시간, 그래서 런을 실행을 하시면 그게 이제 제가 속도를 조금 올려보면 이렇게 그 값이 현재 시뮬레이션 되고 있는 값이 요게 차트로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보시면 여기 라이브러리에 그 대시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쭉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우스로 이 모델 창을 클릭을 하면 3D 모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나오죠. 대시보드를 하면 대시보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나와요. 이번에는 제가 요 싱크1, 그러니까 처리량을, 전체 처리량을 뽑아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 싱크1의 스루풋, 들어온 양이 여러분들에게 최대 오늘의 처리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택을 해주고 그냥 대시보드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아웃풋, 스루풋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SKU 값이 1번인 거하고 2번인 거하고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각각 물품 종류에 따른 처리량을 뽑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웃풋에서 아웃풋 바이 타입으로 여기 아웃풋 바이 타입으로 해서 타입은 바 차트로 여기에 추가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은 ESC 키 누르고요. 아까 스테이 타임은 제가 Q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객체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올 건지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이거는 클릭을 해보시면 오브젝트가 빈 항목이죠. 그냥 제가 차트 라이브러리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오브젝트에서 이 스포이드 모양이 있는 이 드리퍼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제가 싱크1을 클릭을 해줘요. 그럼 싱크1에 대한 그 통계 값을 뽑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타입이죠. 제가 아까 아웃풋 바이 타입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타임 라벨이 있는데 이게 저희 라벨이 뭐예요? SKU죠. 제가 그래서 SKU로 클릭을 해주고
이제 리셋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런 하면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번 타입 5개, 2번 타입 4개, 6개, 5개. 이게 일정 시간이 되면 50대 50으로 바뀌겠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바뀌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타입별로 몇 개의 물품이 처리가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통계 자료를 뽑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플렉심에서 3D 모델링을 하실 때 각 객체에 어떤 형태로 규칙을 지정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한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생성을 하실 적에 플렉심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의 라이브러리를 어떠한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